재료로 삼아 사람들이 다시 가공한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시간과 노력 끝에 탄생한 물건인데 아직 튼튼하고 쓸만한 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떠나보내려 하지만 말고 오래오래 곁에 두고 쓰자. 다 사가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질 때까지 쓰고 또 쓰자. 그래야 그들도 지구별에서 태어난 가치를 다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오늘 독서 모임 산책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선정한 책이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라는 책입니다. 박경화 작가님의 책이고요. 청소년 권장 도서인데 우리 성인들이 한번 이 책에 나온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오늘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아마 우리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 첫 느낌들이 참 궁금해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첫 느낌들이 어떠신지.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했는데 이 안에 보면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북극곰도 너무 더워? 뭐 계속 제목들이 2탄, 3탄, 4탄이 나올 만큼 그런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아이들은 사실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애들은. 그런데 정작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서 어른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려면 좀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천도 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면서 이렇게 실천하고 살면 이 작가가 말하는 대로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무슨 사명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몸에 익어서 하는 거면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이 나온 것들 때 읽을 때 느낌은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가?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하게 뭐 우리한테 이 책이 우리한테 뭔가를 제시하기 이러지는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연도를 봤어요. 이게 몇 년도 책이야? 그러면서 봤더니 2006년도 책이더라고요. 그때쯤이면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로 가면서 읽었던 것들이 좀 이 작가가 우리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막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거 그런 거를 약간 좀 터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핸드폰 미워하면서도 뭐 물레방앗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약속 시간 약속 이런 게 나와서 이 작가가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뭐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열린 감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2012년도에 처음 출발을 했고요.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이제 뭐 재능 기부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저마다 한 권의 책이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사람책 읽기, 직접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초대해서 그 사람책 읽기, 그다음에 뭐 인문고전 읽기, 그다음에 뭐 소설 낭독, 시 낭독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들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이 흐르고 뭐 세월이 지금 흘러서 지금 뭐 3년이 넘는 독서 모임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월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고요. 월요일 날 저녁 오후 7시 30분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책 선정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최근에 뭐 재밌게 읽은 책들, 내가 뭐 뉴스나 그런 데서 재밌다고 추천을 받은 책들 그런 것들을 제가 들어서 선정을 하곤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거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책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서 모임은 또 연령대가 생각보다 다양해요. 20대도 있고 그다음에 40, 50대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책이 약간 오래됐습니다. 10살이죠? 10살 정도 됐네요. 10살. 이제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느낌도 가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책을 쓴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책 속에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책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읽히고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 독서면에 이 책을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 속에 있는 생각 지우기 코너에 나와 있는 생각의 볼거리를 한번 오늘 짤막하게 또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올 여름이 지나서 가을까지 여름에는 그래도 우리 장마가 들어서 홍수가 나서 떠들어가 그 마음이 아프지만 추수 전에 한 번은 비 와. 마음이 되게 초조해지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그런 모든 상황을 그래도 과학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비가 왜 안 오지? 이러면서 비가 왜 안 올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통받아서 안 오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되게 시적인 감독도 그래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요즘 뒤숭숭한데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물은 되게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화석이나 이런 걸로 인한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도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물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 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거 걱정 안 되셨어요? 혹시 그 강들이 다 이렇게 녹조가 돼버리면 그거는 저는 그거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근데 사실 무슨 경제적인 거를 위해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실리도 못 찾고 환경도 잃고 해외에서 이제 환경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축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는 소나 돼지를 이렇게 먹고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살 공간이 없어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까지 지금 결론이 도달해 있는 상태여서 소 한 마리가 차지하는 그 곡물의 양, 그 다음에 그 수질오염,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그 온실가스. 사실 자동차에 수백 대 분량이 소 한 마리 방지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개를 좋아해서 키우고 되게 오래 키우고 사랑도 많이 줬지만 이 개가 정말 그걸 원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문열이라고 못생겼다고 해서 또 버리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강아지, 그러니까 입양이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5마리인가 4마리 이상을 못 키우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네, 법으로 되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육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이제 아예.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곳이 동물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가요. 저 안 가리라 결심하고 안 갔는데 엄마의 뭐 가치관 때문에 또 다 같이 가는 내가 거. 걔한테 5살 낸 나한테 내가 왜 동물원을 싫어하고 그걸 이렇게 주지시킬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갔는데 마음이 되게 착잡했던. 북극곰이 이렇게 빙하가 너무너무 녹아버리니까 빙하와 빙하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거기다 휴식을 얻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와서 이제 그걸 먹는데 빙하가 다 녹아버리니까 얘가 포유류니까 어류가 아니니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얘기 나누면서 그래야지 그러는데 막상 또 집에 가서 할 때 보면 나 물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이렇게 내 것처럼 이게 내 몸처럼 내 것처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은 드는데 실천이 좀 잘 안 따라주는 그런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격이 그렇게 외형적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독서 모임 통해서 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도 이제 나눌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은 끌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끌림이 있는 책으로 가는데 그게 어떨 때는 문학으로만 끌림이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좀 편협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끌림을 통해 가지고 또 그 끌림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가고 하니까 이 모임의 특징이 이제 책을 읽고 온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진행하시는 그 진행 운영자가 책을 바빠서 못 읽고 오거나 아니면 짤막하게 읽고 오는 것들을 좀 배려해서 책에 대해 되게 서머리를 해오거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질문을 준비를 좀 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책을 읽는다 뿐만 아니라 책으로 좀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어떤 환경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뭐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거, 뭐 아니면 알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모여서 여기서 책 모임을 하게 되면 단순히 책을 한 권 읽었다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백과사전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책을 한 권이 아니라 한 10권, 20권 읽은 그런 정도의 좀 경험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 7월 달에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어요. 그건 산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우리 독서 산책이 그런 느낌, 뭐냐면 높은 곳을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결과와 성취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요즘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평화롭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 피레네 산맥을 딱 넘을 때는 1450m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더 높은 산이 많아요? 그런데 완만한 그 고개 같은 1450m가 고개 같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면 꾸준히 밀밭길을 걸어가고 과수원길을 걸어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게 그런 모습,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거기에 감동이 있는 우리 독서 모임 산책이 그런 모임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책 한 권에 뭐 엄청난 지혜가 있겠어요? 엄청난 지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삶을 투영해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모습을 투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어느 날 800km를 다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위층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계속 쫓아왔었어요. 근데 그 집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계속 외갓집에 보내주고 있어갖고 시끄러울 일이 전혀 없는데 위층에서 계속 그래서 앞에서 정말 피가 나게 싸운 적이 있었고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 저희 앞집에 있는 분이 정신과를 다니면서 힘들어갖고 집을 이사를 했어요. 이 책을 읽고서 그 집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개인의 이런 거 들 때 항상 들은 생각에 이게 왜 개인의 문제야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잘 지어놓고 잘하면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크게 무리를 안 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양하니까 어떤 사람은 좀 민감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둔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둔하고 민감한 거에 상관없이 정말 원칙적으로 해서 좀 잘 지어놓으면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디에서 설탕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짚었던 강연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기업을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온 천지가 다 당천지인데 어떻게 엄마들이 애를 잘못 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포커싱을 엄마한테 맞추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이 가서 그렇죠. 그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자체에 규제를 가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기업에 규제를 가하고 벌금을 매기고 어쨌든 사회적인 제재가 있고 있어야만 그거를 수요를 하지 않는다라는 약간 이제까지 해왔던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켰던 것들을 좀 터놓고 이득을 보고 있는 기업체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발상. 우리가 늘 여기서 독서 모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뭐 이 책이 굉장히 소중해서라기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들,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들인데 이제는 좀 독서 모임이 좀 기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새 든 생각이 3년도 넘었고 그간에 많은 책들도 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 그것을 좀 기록으로 남겨서 거창한 책은 아니더라도 소책자 형식으로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약간 간직할 수 있게 그런 책들을 한번 소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동화책을 한번 몇 권 읽고 싶어요. 의외로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 속에도 성인들이 깨우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걸 좀 몇 권 한정해서 한번 중심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계획도 있습니다. 네.